채화영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채화영이 비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거기다 20년 만에 정숙희 첫사랑이 한강공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채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날입니다. 회장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사들을 구워 삶으러 가던 그 길에 비밀 창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희 첫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채화영이 전 재산을 잃고 경찰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행복한 결말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의문의 면회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심장이 다시 뛰실 겁니다. 채화영이 비밀 창고를 찾았다가 충격받았다. 채화영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다시 찬탈하려면 이사들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채화영이 비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30년 동안 모아온 고가의 수석이랑 살아있는 골동품이라는 분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만 팔아도 이사들을 다시 구워 삶을 수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 수석들 어디 갔어? 내 분재들 어디 갔어? 이사들이 채화영 뒤에서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약속한 자금은 어디 있습니까? 채화영이 손이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오장미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채화영이 비밀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배우는 오장미와 강백호였다. 오장미가 강백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호 씨, 작전 성공했어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채화영 반응 봤어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돈줄이 마르면 숨통이 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좀비처럼 다시 기어 나올 채화영을 완벽한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두 사람의 정교한 작전이 보기 좋게 들어맞은 겁니다.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제 핏줄까지 배신해가며 쌓아 올린 왕국이었잖아요. 그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둘이서만 한 건 아니에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오장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모르는데 사실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채화영 전 재산이 사라진 게 오장미랑 강백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조력자가 정숙희 첫사랑이었다. 채화영의 수많은 분재랑 수석들을 감쪽같이 빼돌려 한강 병 거대한 비밀 하우스로 옮겨놓은 장본인이 있었습니다. 정숙희 몰래 오장미랑 강백호가 비밀리에 섭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마동석이었습니다. 정숙희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만 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마동석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마동석이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수석이랑 분재 하나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인맥을 넓혔습니다. 일본이랑 중국 거상들이랑도 거래를 텄습니다. 동남아 부호들 사이에서도 마동석 이름만 대면 줄을 서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무대로 수석이랑 분재하는 거물 유통업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한 번 거래가 시작되면 작은 게 몇 억이고 큰 거는 몇십억이 오가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채화영이 평생 그토록 자랑하던 살아있는 골동품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분재였습니다. 모양 좋고 무늬 좋은 수석이었습니다. 채화영이 그것들을 자기 재산의 자존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동석한테는 그게 하룻밤 거래거리였습니다. 오장미랑 강백호가 마동석한테 부탁했을 때 마동석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다 나한테 넘겨. 값은 후하게 쳐줄게. 그리고 정말로 단 한 번의 거래로 채화영 창고에 있던 것들을 싹쓸이해버렸습니다. 트럭이 몇 대씩 드나들 정도였습니다. 채화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마동석한테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 오장미의 복수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 정숙희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동석이 그 거래를 끝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숙희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채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재산이 마동석 한 사람 손에서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진짜 배우가 바로 마동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정숙희는 유치장에서 고생하다 돌아온 장미 걱정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슬며시 다가와서 숙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강공원에 한번 나가보세요. 정숙희가 말했습니다. 왜 거기를?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생을 기다려온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숙희가 영문도 모른 채 등이 떠밀리듯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력자가 마동석이었습니다. 정숙희 첫사랑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거물이 된 채로 돌아왔습니다. 채화영 전 재산을 한 번에 빼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오장미랑 강백호가 정숙희를 한강공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정숙희와 마동석의 재회.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한강공원 둔치였습니다. 웬 덩치가 남산만 한 사내가 수석 하나를 애지중지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석 씨. 마동석이 그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구의 몸으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훔치던 마동석이 정숙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숙희야, 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숙희가 그 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동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고생시킨 그 못된 여자. 내 돈줄은 내가 아주 가루로 만들어놨다. 이제 평생 내 눈에 눈물 흘릴 일 없게 맹수처럼 지켜줄게. 정숙희가 마동석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곁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정숙희와 마동석이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백발이 된 두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화영 돈줄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채화영의 처참한 몰락, 사랑도 찾고 정의도 구현하는 복수의 화신들이 뭉쳤습니다. 악인들의 처절한 몰락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전 재산을 도둑맞고 정신이 나가버린 채화영이 이사들한테 멱살을 잡혀 팽당했습니다. 이사들이 채화영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무능했습니까? 채화영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동석이 가로챈 비자금 장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이 터트린 방문 증거까지 겹쳤습니다. 경찰들이 채화영을 찾아왔습니다. 채화영 씨, 당신을 횡령 및 방문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채화영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드림그룹 안주인이야.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결국 제 손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허공을 향해 돌을 닦는 신용을 하면서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채화영이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전 재산 도둑맞고 이사들한테 팽당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랑 방화살인 증거까지 겹치면서 경찰한테 끌려갔습니다. 결국 정신까지 놓아버렸습니다. 1년 후 완벽한 행복. 잔인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드림그룹 회장실에는 진짜 주인인 강백호가 당당하게 왕자를 되찾았습니다. 1년 뒤였습니다. 수석 디자이너로 당당히 성공한 오장미를 강백호가 품에 안았습니다.
백호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백호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정숙희와 마동석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정숙희가 말했습니다. 장미야, 백호 씨랑 행복하게 잘 살아. 마동석이 오장미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됐구나. 모두가 축하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후 드디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강백호가 회장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장미가 수석 디자이너로 성공했습니다. 정숙희랑 마동석이 다정하게 함께 있었습니다. 의문의 면회객. 그런데 이 행복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채화영한테 의문의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채화영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면회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 의문의 인물이 번뜩이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채화영이 그 서류를 바라보면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25년 전 마 회장의 방화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의 인물이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채화영이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채화영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진짜 배우는 오장미랑 강백호였습니다. 마동석이 정숙희 첫사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채화영이 결국 정신까지 놓아버리면서 몰락했습니다. 1년 후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의문의 면회객이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방화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던 인물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채화영한테 무시 서류를 보여준 걸까요? 마동석과 정숙희의 로맨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과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다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의문의 인물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